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증시는 폭등을 했고 그리고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기보다는 뭐 상법 개정안 수혜주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자진상폐 수혜주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재명 이슈 때문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쭉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이제 풀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 전에 이제 계속 얘기해 드렸던 건 그런 거였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죠? 네. 그런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어차피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증시는 올라간다. 왜? 그건 트럼프 때문이니까. 그 이재명이 된다고 하면은 돈을 더 많이 푼다고 했으니까 아마 더 가지 않겠냐. 네,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뭐 실제로 증시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 전에 이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뭐 선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증시 급락하거나 또 이상한 일 벌어지면은 여러분들 심리도 잡아드리는 게 또 제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힘든 구간마다 그죠? 이번에도 뭐쭉 얘기해드렸던 게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올라간다. 유점은 그거였죠, 그죠? 불안해하지 마셔라.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 불안했던 사람들이 많죠. 물론 이제 문재인을 지지해가지고 그 당시에 40% 이상이 지지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50% 이상은 지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구의 절반은 불안했다는 얘기인데, 그죠? 네. 그때 오히려 증시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회였다. 요번에도 이제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마음 편안하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주식 투자에 임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편안하게 가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선거 끝나기 전까지 월요일이었구나. 지금 증시가 안 가고 좀 종목들 안 가고 답답해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서 그런 거다.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누가 되든 간에 결정이 나고 나면 잘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그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선거 전에 했던 이유랑 똑같죠? 네, 나라가 앞으로 더 혼란에 빠질 거예요.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주식시장은 올라갈 건데 사람들이 더 혼란을 겪을 거예요. 다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라간다니까. 네. 더 싸우고 뜯고 막 그럴 거예요. 서로 이제 더 대립하고. 우리나라 지금 내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진영 간의 통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 좌우 더 싸울 거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혼란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많이 갈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그거 갖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다 이러다 망한다 안 망한다 네가 뭘 하냐 막 싸울 거라고. 근데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죄송한데 그지 돼요.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질 거거든. 근데 싸우기만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은 그냥 앉아서 그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건데 싸우기만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굴려서 그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로 삼고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이재명 수혜주들이 뭐가 날라갔고 앞으로 어떤 게 기대가 되는지 등을 쭉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송을 매일매일 들어오시고 이제는 이제 좀 유료 회원으로 좀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종목들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보여드리면 기가 막힐 겁니다. 보시죠, 일단.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2.6% 급등을 했죠. 아침에 대놓고 1.4% 급등 출발했고요. 2.6%까지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 선거 끝나서 그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3%. 즉 오늘은 코스피 쪽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스피 쪽에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제 급등한 내역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다 올랐어. 네. 안 오른 경. 하나 있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시가총액 한 1위부터 50위 정도까지만 보실까요? 여기서 등신같이 안 오른 거는 카카오 하나밖에 없어. 마이너스 3%. 거의 다 플러스죠. 뭐 삼성전자도 1.7%, SK하이닉스 4%, KB금융은 뭐 7%, 신한지주도 7%,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한국조선해양 4%, 삼성생명 뭐 8%, SK스퀘어 지주사로 가는 건데 이것도 13%뭐 어마어마하죠. 쭉쭉 올랐어요. 그런데 유독 미래에셋증권도 13%입니다. 많이 갔죠? 근데 카카오만 마이너스 3%.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체감으로 제가 느껴지는 걸 얘기해드리면, 이재명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카카오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안 궁금하면 그냥 카카오 쓰시고. 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 이재명이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에서 해외에서 뭐 축하를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아직 뭐 이런저런 기사는 안 나오는데 이따가 뭐 중국 얘기는 하나 시간 나면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쪽 종목들이 잘 갔죠. 뭐가 잘 갔냐 이 중에서 자 일단은 이제 증권주부터 볼게요. 보시면 잘 갔어요. 저는 이재명이 경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 전에 호텔 경제론 이런 것 때문에 뭐 시끄럽고 그랬으니까 경제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 주식 시장은 조금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본인이 주식 투자를 했었다잖아. 네. 작전 얘기도 막 하고 옛날에 본인 입으로. 주식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경제랑은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 올라가게끔 뭔가를 터치를 하긴 한 건 맞습니다. 일단은 부국증권이 오늘 증권주 중에서 이게 상한가 갔다가 풀려서 22%에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증권 뭐 잘 가죠. 당선 전부터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거 지난주에 급등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올라가는 건 이재명 때문에 가는 게 맞다고. SK증권, 뭐 하나투자증권 뭐 날라다닙니다. 막 신났어요. 한국금융지주, LS증권, 유진투자증권, 증권주 중에 안 올라가는 게 거의 없어요. 현대차증권, 유한타, 교보증권, 주르륵, 대신증권 이런 거 잘 원래 안 가는 주식인데 쫙 올라가. 왜 그러느냐? 이재명 당선돼서 증시 이제 급등할 거다 그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게 맞습니다.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오늘 급등한 종목들의 특징을 먼저 아세요? 대부분 이제 옷가네 종목이라고요. 옷가네 관련주 그러는데, 옷가네가 뭐냐면 일본어로 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당선되셨으니까 우리 돈 좀 벌어야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냥 진짜로 한 글자를 압축하면 돈이에요. 돈. 증권주 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험주 미래에셋생명 11%, 삼성생명 8%, 하나생명 5% 신나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 쪽에서는 삼성화재 9%까지 올라갑니다.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배당을 우리나라는 너무 안 준다. 배당을 앞으로 많이 줘야 된다. 제가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저는 찬성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 배당 얘기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너무 안 주는 거는 사실 맞아요. 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원래 은행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쌓아놓고 배당 안 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뭐 증권, 금융주들 많이 올라가요. 배당 뭐 기대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투사 결국은 돈이잖아요. 당선되셨으니까 당선되기 전에 뭐
뽑아주면은 여기저기 뭐 투자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창투사, 미래에셋 벤처투자 20%, LB 인베스트먼트 17%, 에이티넘 인베스트 요거 13%, 스톤브릿지 요거 9%. 창투사죠. 그 다음에 지주사. 여기 지주사가 지주사 얘기하기 전에 은행주 마저 보고 갑시다. KB금융 7%. 이거 엄청 오른 겁니다. 시가총액 얘는 다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우리금융지주 7%, 신한지주 7%, 하나금융지주 6%. 뭐 이런 식이에요. 쫙 올라가. 윤석열 정부 때는 무슨 뭐 밸류업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옳게 하지도 못했지만 뭐 그랬었는데, 여긴 그냥 이재명은 상법 개정은 뭐 추진하고 뭐 배당 더 줘라,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 바로 반응하는. 전문가면서 이런 류의 종목들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처음이긴 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부국증권이 증권주 중에서 오늘 급등했잖아요, 제일 많이. 이게 왜 상한가를 갔냐면, 이거하고 상한가도 풀리긴 했지만 이거하고 원익이라고 있어요. 원익. 이거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옥상옥 관련주라고 있어요. 옥상옥. 옥상이 뭐예요? 지붕 위에를 옥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옥상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옥상옥. 네. 옥상 위에 옥상 또 있다. 그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주사 있잖아요. 옥상옥 지주사라는 게 있는데, 지주회사 구조가 과도하게 중첩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익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900억이라고 기사 나온 거 이제 토대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900억 수준인데 이게 지주회사예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시가총액이 900억인데 원익 그 그룹주 총 자산이 한 5조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5조 원 규모의 그 원익이라는 그룹에 그거를 900억짜리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원익이라는 지주회사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얘는 또 대기업으로도 안 들어가 있어. 이재명이 시계기에서 상법 개정,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이런 애들 가만 안 두겠다 이랬거든. 가만 안 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게 움직였냐면 이런 게 움직였어요. 부국증권이나 그다가 신영증권, 조강피업, 신영증권, 그다음에 조강피업. 최근에도 올랐죠. 이재명 당선 가능성 때문에 더 오른 거예요. 조강피업, 그다음에 뭐 인포바인드 되고, 메커스 특기로. 이게 오늘 뜬금없이 장중에 10% 이상 급등했거든요. 왜 올랐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이재명 정권이 이제 들어설까봐 미리 자신에서 상장 폐지한 기업이 있어요. 텔코웨어라는 회사거든요. 지금 자진 상폐 중이에요. 자진 상폐가 뭐예요? 그냥 저희 저희 그냥 상폐할게요. 회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그냥 상폐할게. 저희 돈 돌려드릴 테니까 요 가격에 공개해서 해드릴게요.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봐 상폐시켜버리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왜 상폐를 하느냐? 이게 전략적 상장 폐지라는 건데, 이재명이 당선되기 전에 자본시장 공약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내걸었거든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해라. 그래서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지금 자진해서 상폐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고 하면은 그냥 참고로만 들어두세요. 기업 외우실 필요는 없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70% 이상이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은 40% 이하인 기업, 자사주 비중이 최대 주주 지분보다 큰 기업.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자사주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 그러니까 오너는 지분을 조금 갖고 있으면서
자사주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되거나 자발적 상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맞죠? 이게 뭐냐면은 알짜 기업인데 상장 폐지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우리 이렇게 있을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기업 사냥꾼들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바에는 내가 그냥 상장 폐지를 해버리지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거지. 네. 어쨌든 그래도 주식이 올라오니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스타일이 반강제라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스타일은 뭐였냐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흉내를 내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기업이 좋아질 거고 그럼 주가가 올라갈 거고 투자자들이 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잘 안 된 거지. 왜? 뭐 하려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반대하고 하니까 잘 안 된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이재명 스타일은 뭐냐면 이렇게 안에 없애버릴 거야.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지금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저 PBR 기업 가만 안 둔다 그랬거든 이재명이. 저 PBR 기업 가만 안 둔다 그랬다. PBR 0.22 이하인 기업들이 지금 난리가 나고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종목들 중에 저거 특별한 것도 없는데 왜 올라가지? PBR을 확인해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PBR이 엄청 낮아요. 주가가 이미 최근 바닥 대비 50% 이상 올라왔는데 아직도 PBR이 얼마 안 돼. 왜? 이재명이 가만 안 둔다 그랬거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랬어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 상법 개정안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 보여드릴게요. 지주회사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면 이거 보세요. 기가 막혀 오늘. AI 관련주는 오늘 볼 틈도 없어. 자, 오늘 이제 급등한 이제 섹터를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이재명의 이제 정책 때문인 건데 이런 거를 어떤 사람은 욕만 해요. 욕만 하거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돈 버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라. 응? 창투사 15개 중에 15개 올라갔고 3개는 떨어졌다. 창투사로 분류되고 있는 그거에서 15개 상승했고 3개 떨어졌다. 홈쇼핑 관련주 5개 다 올라갔고 떨어진 거 없다. 이런 식이에요. 은행주 10개 중에 9개 상승했고 하나 떨어졌다. 지주사 보실래요? 124개 올랐고 4개 떨어졌대. 다 올랐어 지주회사가. 왜? 이재명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뒤에 홀딩스 붙은 기업들 많이 갔을걸요? 뒤에 홀딩스가 붙어있으면 지주회사예요. 아니면 대기업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어서 뭐 하나솔루션, 뭐 하나 어쩌고저쩌고, 뭐 롯데 뭐뭐뭐, 뭐 LS 전선, LS 일렉트릭,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LS, SK, 뭐 CJ 이러면 이제 저기거든요. 보세요. 솔브레인 홀딩스 21%, 한화 20%, 오리온 홀딩스 뽑았죠? 19%, 원익홀딩스 아까 원익이랑 같은 적이죠. 15%, SK 스퀘어 13%, 하이트 실러 홀딩스, DL이 뭐냐면 대림, 이름 바꿨어. 대림, DL. CJ 잘 아실 거고, 크라운 혜태홀딩스, 두산, SK, 삼양홀딩스, FNF홀딩스. 뒤에 홀딩스만 들어가면 그냥 다 날랐어요. 현대 GF홀딩스, 하림지주 뭐 신났습니다. SNT홀딩스, SK디스커버리, 한국금융지주, 샘표도 지주해야 돼. 얘는 뭐 얘기를 다 못 해드리겠어요. 되게 많아요. 이 중에 KB금융이나 신한지주도 들어가는 거지. 왜? 얘네 금융지주회사잖아요.
날아간다고 지금. 네. 그러니까 증시가 폭등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정말 실적이 좋아지고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해, 안 해? 없애버리겠어.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냐? 아니요. 지금 당장 나쁘진 않아요.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저 PBR 관련주들 계속 앞으로 더 갈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동안 최근에 그 미국의 바이든 그 미친 바이든 때문에 미친 바이든이 금리를 미친 듯이 미국 금리 올려가지고 전 세계가 박살이 났었거든. 지들이야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거 많이 올라가가지고 돈 좀 벌었지만 다른 나라 증시는 개판이었거든요, 진짜. 응? 근데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 종목들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 왜? 저평가되어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주가가 떨어져 있어서 저 PBR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걔네들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기회라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선거 전에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할까봐 걱정돼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베네수엘라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오죽하면 제가 베네수엘라 얘기까지 해줬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거라고 믿으시라고.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끝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그것까지 다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느라 됐잖아요. 이게 이재명이 뭐 특징이 뭐냐면 말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같은 오죽하면 그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 그죠? 사료비, 진료비까지 다 해준다 그랬죠. 다 해준다 그랬어요. 일단은 얼마나 다 이제 해줄지 모르겠는데 다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켜보자고 얼마나 해주나. 근데 일단은 아까 기업을 그렇게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그건 국회의원들 법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들 쭈쭈 켜가지고 올리면 끝이에요. 그냥 통과 패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이재명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였잖아요. 그래서 양복법이나 뭐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런 거 올라오면은 다 거부권 했거든요.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 통과되게 생겼어요. 이제 다 통과되게 생겼다고. 여기서 욕만 하고 계실 거냐, 불안해만 할 거냐,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뭐 어때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거냐. 그럼 돈 못 번다니까. 왜? 이재명은 돈을 반드시 풀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도 돈을 엄청나게 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지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지 되는 거예요. 그게. 응? 그게 그지로 사실 거냐, 아니면 좌파 우파를 떠나서 돈을 벌 거냐.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선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어쨌든 증시는 막 오르잖아요 오늘,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올라간 이재명 관련주의 대부분의 그 핵심은 뭐다? 돈이라 그랬잖아요. 돈. 다 돈이거든 이거. 그래서 제가 그 선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왜 캐시 이거를 제가 추천하진 않았어요. 저희 회원들한테도 추천 안 하고 말로만 얘기를 많이 했었지. 뭐 웹 캐시, 왜 이런 코나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저기 지역 카페 수혜주라고. 이재명의 핵심은 기본소득이잖아요. 뭐 돈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그래서 코나이가 이게 한 달 전에, 두 달 전이구나. 두 달 전에 이제 대주주가 44억인가 팔아먹어가지고 장대음봉 꽂으면서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랬잖아요.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맨날 그냥 오리엔트전공, 오리엔티바이오, 상지건설, 뭐 동신건설, 형제 INC 이런 거 보면서 위험해요. 근처 가시면 큰일 나요. 막 이랬잖아요. 여기 진짜 큰일 났거든. 그냥 내리 꽂았어요. 그냥 죽자 이러면서. 상지건설도 오늘 어떻게 됐냐. 상지건설은 거의 하한가 가지 않았나?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다이 했잖아요. 다이. 네. 근데 거의 유일하게 얘네는 괜찮다고 했던 게
웨캐시하고 뭐 이쪽이었거든. 끝난 거 아니라. 많이 간다는 얘기 안 했어요. 네, 끝난 거 아니라 그랬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네, 뽑잖아요. 왜? 이재명의 핵심은 돈 뿌리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이것만 간 게 아니고요. 코나이, 웹캐시, 그 다음에 쿠콘이라고 있어. 쿠콘. 요거 오늘 상하가 근처에서 끝났고, 인스콥이 12%로 끝났고, 유라클도 오늘 11%로 끝납니다. 이게 다 이재명 지역화폐 수요주입니다. 핵심이 뭐였어요? 선거의 이번 선거의 핵심은 돈이었다는 거라. 네. 이거 보고 뽑은 거야. 그러니까. 다 돈이잖아. 증권, 금융, 지주회사, 은행, 그죠? 지역화폐, 창투사 다 돈이잖아. 이 얘기를 제가 왜 강조를 해드리느냐? 이게 핵심 정책이었던 거예요. 뭐 해준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뽑은 거 맞고. 그런데 얘네들이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뭔가 올라오겠지. 올라올 거 아니야. 뭐 대북주가 그 다음 차례가 대북주일 수도 있고, 뭐 아들 또 있잖아, 그죠? 네,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것도 있고 해준다는 게 좀 많아요.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네. 해준다는 게 좀 많았냐고. 다 기억할란가 모르겠다. 네. 좀 많냐고. 네. 그거 한 바퀴만 돌아도요 몇 달 걸릴 거야 아마.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일주일에 5일 열리잖아요. 한 달에 4주 잡으면 한 20일밖에 안 열려요. 금방 가. 한 달. 그 말한 것만 한 바퀴 돌아도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응? 그죠? 뭐예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유료회원들 방송할 때, 라이브 방송할 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어제 선거 결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붕 뜨신 분도 있고, 왜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제 투표율이 난다. 48%로 이겼으니까. 또 출구조사 개표할 때는 51%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붕 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지지했던 후보가 드디어 그죠? 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 대통령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또 반대로 이제 중간에 있었거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너무 붕 뜨지도 말고 너무 확 떨어지지도 마셔라. 너무 기분 좋은 것도 내가 알겠고, 너무 확 밑으로 이제 절망에 빠져있는 것도 내가 두 개 다 알겠다. 근데 둘 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 극단적으로 붕 뜨거나 극단적으로 깔아앉아 버리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8년 전에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 그때 문재인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벌어졌던 일이 뭐냐. 그때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그랬잖아. 그때 우리 인이라고 그러더라고. 문재인 보유국이다 막 그러고. 그 당시에 그 인디F 이런 거 보시겠어요? 저 요즘에 짐노조스 얘기 많이 났었죠.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인이가 문재인입니다. 우리 인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북주는 갈 수밖에 없어. 붕 떠가지고 이거 다 샀어. 근데 차트 보시니까 어디 바닥 같잖아요, 그죠? 보니까 바닥 같아. 이때 당선됐었거든. 돈도 돌아가고. 정거점만 가도 100%야. 정거점 근처만 가도 100% 수익이니까 까짓 거. 붕 떠가지고 막 엄청 사더라고 그때. 그래 웃을 준비하고 들으세요. 그거 어떻게 됐냐면 반토막 났어. 네? 여기 2,000원 정도인데 1,000원 한 3, 4개월 뒤에 1,000원 됐어요. 이때 문재인 지지율이 81%인가 그랬어. 80% 넘었어. 나 무슨 북한인 줄 알았어요. 지지율 80% 나오더라니까. 순간 80%였어. 다 죽여놓고 끝났는 줄 알았더니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한번 더 밟더라고. 995원. 네? 2,000원에 샀는데 연말 되니까 돈 줘놓기는커녕 1,000원도 깼었어요. 다 손절 털고 나가니까 그때서야 이만큼 가더라고.
3,000원대까지 갔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지. 나중에 더 갔지. 그러니까 붕 뜨시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붕 뜨면. 그 다음에 이제 푹 깔아주신 분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저번에 얘기해드렸잖아. 선거 전에. 네.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그때 문재인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었어요. 주식시장도 망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돈을 더 많이 벌었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문재인 대통령 때 돈을 더 많이 벌었어. 왜?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지금 똑같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돈 많이 풀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저희 방에서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최근에 선거 전에 이재명 관련주를 한 너댓 개 추천을 했었어요. 너댓 개. 우리 형들 좀 눈치 못 채게 막 일부러 이재명이라고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조비였거든. 또 이재명이라고 쓰면 또 많이 사든지 또 아예 안 사든지 또 그럴까봐 11,500원에서 11,800원 사이에 여기다 여기서 사놨었어요. 오늘 아침에 좀 오르길래 팔아버렸어. 한 15% 정도 수익 났나? 소소하게 챙겼다니까요. 이거 말고 더 깔아놨다고. 근데 걔네들은 언제 올라오겠어요? 지금이 이제 아까 그 지역 화폐 관련주 제일 먼저 가겠지 당연히. 저런 거 가고 자기 차례가 오면 다 간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말을 많이 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 잘 들어두세요. 허니문 기간이에요. 허니문 기간. 허니문이 뭐예요? 신혼 기간이잖아요. 신혼. 그래서 지금은 인자하고 자유롭고 막 하여튼 되게 막 그런 이미지 정치를 많이 한다. 역대 뭐 보수 뭐 좌파를 떠나서 다 그래요. 처음에는 막 되게 잘해줄 것 같아요. 그런 막 인자한 막 그런 모습 다 보여줘요. 한 3개월에서 짧은 3개월이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지 승질이 나와요. 다 그랬어 항상. 승질 나와. 그런다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에서 그 자꾸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거라고 매번 그랬어요. 전 정권, 전전 정권, 전전 정권 다 그랬어. 몇 달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 좋을 때 돈 많이 벌어두시고 나중에 이제 정체가 탄로나고 이제 개판인 게 드러났을 때는 그때 뭐가 그때도 가긴 가요 주식시장이.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지.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일 때 좀 편안하게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 어쨌든 오늘 이재명 관련주 올라간 것들을 좀 쭉 정리해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AI 관련주도 좀 가긴 했는데 좀 어설프게 갔어요. 그래서 시간상 그냥 빼버렸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로 이 얘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참 정치 뉴스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당분간 정치 뉴스 안 보려고. 제가 대선 전에 막 맨날 막 저 인간들 막 지지율 얘기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거든. 대선주를 하니까 대선주를 안 하더라도 뭐 나라 돌아가는 게 이러니까 뭐 대통령 후보들 지지율 얘기하고 이준석 뭐 들어온 놈 맨날 얘기해야 되고 뭐 나 힘들었거든요 진짜. 이재명도 뭐 그렇고 뭐 보수라고 또 멀쩡했나 어디 뭐 하여튼 뭐 한덕수 뭐 이상한 짓 하고 너무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뉴스 보지 마시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응?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보지 마시고 저처럼 차라리 그냥 EBS 뭐 생로병사나 그런 거나 보세요. 생로병사 좋잖아요 거기 그죠? 거기 명의들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잖아 공짜로. 보면은 병도 고칠 수 있겠더라고 진짜로. 요즘에는 그런 거 되게 잘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보세요. 정치 뉴스 그만 보시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왼쪽 놈들은 왼쪽 놈들대로 오른쪽 놈들은 오른쪽 놈들대로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 얘기야 그 얘기. 아셨죠? 이렇게 하시고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예요. 그 김민석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 지명됐다면서요. 참 이 사람 옛날에 이 사람도 뭐 전과자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국무총리 지명된 사람인데 김민석 관련주가 급등하더라고. 아니
오늘 아침 6시 20분에 임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근데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그러니까 김민석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있죠. 정청래가 여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정청래 관련주가 움직이더라고. 한일철강의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관련주예요. 알아는 두세요 그냥. 근데 거리가 꽤 있네. 나 세상에 선거 끝나자마자 그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대통령 후보 뭐 그래서 움직였다 처음 봅니다. 이제 아주 대놓고 해 그냥. 크리스 FNC 이것도 그거래요. 옛날에 우원식 관련주로 조금 움직였던 거거든요. 이때 좀 움직였었어. 한 번에 다 했어. 근데 오늘 거래 되게 많죠. 그때에 비해서. 김민석이. 그 다음에 비상교육. 지금 왜 갔냐? 앞에서 딴 걸로 간 거예요. 지금은 정청래. 옛날에 좌파 운동하던 사람들이 그 뭐 전과 있고 그러면은 취업이 안 되니까 학원 선생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옛날 그 학원들 있잖아요. 보면은 좌파 운동권들이 거기 많이 했어요. 그거랑 이제 인맥이 좀 있어요. 비상교육. 그래서 가더라고. 그 다음에 양곡법. 이름은 또 기가 막히게 전했지. 양곡법이라고 이제 추진을 여러 번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거부권 행사했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통과시키겠지 이제 뭐. 그죠? 네. 그거 수혜줍니다. 비료. 비료 수혜줘. 근데 이게 움직이잖아 지금. 이것만 가겠냐. 네. 지금 여러 개예요. 핵심은 뭐냐? 이재명 당선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한 게 맞습니다. 일본 증시랑 다른 나라 증시랑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대선하기보다는 선거 끝나서 그런 거예요. 12월 달에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 동안 이게 뭔 짓이에요 이게. 딱 6개월 동안 생고생했잖아 우리. 응? 그게 끝나서 올라간 거라고. 오늘 이재명 관련주도 급등한 테마주를 한 글자로 줄이면 돈 관련된 거. 지역 화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 이후로도 계속 이제 허니문 기간이 당분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재명 테마주들은 계속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기회니까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또 너무 붕 뜨지도 마시고 원래 하던 대로 쭉 가면 돼요. 지금이 기회라고요. 회원가입을 하실 거면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시에 회원들 돈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미친 바이든 때문에 그 뒤에 고생을 해서 그렇지. 우리만 고생했나 다 고생했지만 정말 그때 열심히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도 자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니까. 들어오려면 지금 들어와야지. 네. 제가 선거 전에는 들어오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왜 안 들어올 거 뻔히 아니까. 근데 오늘 왜 얘기할까요? 지수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요. 종목들 대거 올라가는 거 보셨잖아. 그 다음에 바닥에 널려있는 종목들 중에 저PBR주도 이제 막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물렸었다. 오래 들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못하겠다. 갖고 들어오세요. 기업 분석 딱 해가지고 얘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지금은 딱 판단이 쓰거든요. 기업 가치를 분석해보면 급등한다 안 한다 나온다. 그러면 제가 추천한 게 아니지만 갖고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회원이 갖고 들어왔으면 거기다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좀 가지고 있어 보라. 그러면 손실을 굉장히 많이 메꾸거든지 아니면 수익 내고 팔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와서 하셔야 돼. 왜? 이재명이 하도 해준 게 많아가지고 정리하는 데 말해도 한참 걸려. 혼자서 어떻게 다 하시겠어. 그죠? 근데 전문가들은 눈치가 있거든. 아, 요쪽에 돈 쏠린다 이런 게 있거든요. 아셨죠? 네네. 우리 회원들도 기대 많이 하세요. 잘 되실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신 있다고. 그런 얘기도 전문가가 함부로 쓰는 표현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하잖아. 자신 있다고. 믿으세요. 네. 정말 자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벌써 40분 넘었네. 아무튼 선거 전까지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선거 끝났으니까 더 이상 정치 뉴스 보지 마시고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그냥 돈 벌 생각만 하세요. 왜? 인플레이션이 더 올 거예요. 거기서 이기려면 이겨내려면
우리 스스로 돈을 버는 수밖에 없어.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